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는 역시 초명입니다. 척커명리 오늘은 2025년 을사년 신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신년 운세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약간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결코 구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운을 맞이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닌데 마치 그렇게 이해하실까봐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연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 연운이 뭐냐? 이 세운이 뭐냐? 이거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기운입니다. 하지만 사주의 중심은 뭐다? 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운이 똑같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일간을 중심으로 그리고 개인별로 사주 구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환경이라는 건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대운이 있을 거잖아요. 이 세운은 연운은 대운이라고 하는 담벼락을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찾아오는 대운의 작용도 결코 간과할 수 없겠지만 세운과 대운 그리고 원국 원래는 이 세 개를 같이 놓고 이 작용을 살펴야 돼요. 그런데 개인의 사주를 볼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2025년 을사년이라는 운을 그냥 간지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을목 입장에서 이 지지인 사화를 떼어놓고 독립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내년에 이러한 환경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실마리나 단초 정도는 좀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흐름을 한번 조망해 볼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신년 운세를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흐름입니다. 흐름. 이 내년 을사년이 딱 떼어서 오는 게 아니고 갑진년부터 을사년으로 이어지고요. 내년 을사년은 또 2026년인 병원년으로 이어지는 그런 중간 과정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건 하나를 딱 떼어서 볼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신년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2024년 갑신년이 어떠했는지 그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갑목의 기상이 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갑진년이 청룡의 해였잖아요. 천간 중에서 가장 갑목의 기운이 강한 우리나라가 실은 국내외의 환경이 되게 불확실했는데 저는 그 안에서도 나름 어떤 갑목의 존재감을 많이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갑신년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강 작가가 그 노벨상을 탔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이게 글로벌 대히트곡이 됐죠. 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세계적인 위상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물론 국뽕이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갑목은 진토 위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24년 갑진년 신년운세 이야기할 때 이 갑목의 기운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끊어져서 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갑진할 때 갑목이 진토 위에 있다고 할 때요. 목극토의 관계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보셔야 되거든요. 왜? 진토는 갑목이 가장 좋아하는 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저는 이 갑목이 상징하는 이 청룡의 기상이 상승하는 그런 기운이 가득한 해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주목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을사년은 갑진년 청룡의 기상이 쭉 이어지는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을사년은 병원년의 전년이죠. 근데 화의 기운은 뭐예요? 확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호라고 하는 이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이 세운은 완벽한 확장의 기운이 있는데 그 전 단계인 을사년은 집중과 확장의 의미가 같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갑진년의 갑목이 일단 자기의 줄기를 높이 틔워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냈다면 을사년은 그 잎이 무성해진 나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병호년에 꽃을 활짝 피우는 그런 양상의 흐름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을사년은 을목과 사월을 제가 따로 떼어서 본다고는 했지만 간지론적으로 조망하면 하나의 결합된 일주처럼 보실 필요도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오늘은 을목과 사화를 따로 떼서 보려고 합니다. 왜? 이거를 대운으로 적용을 하면 소운법이라고 해요. 경자대운이 왔다라고 하면 상반기 5년 동안은 경금의 기운이 강하고 10에서 20% 정도요. 하반기 5년은 자수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천간과 지지를 딱 떼어서 보는 걸 소운법이라고 합니다. 세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똑같이 세운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을사년이라고 할 때 을목의 기운이 상반기 6개월 동안 조금 더 강하고 하반기는 사화의 기운이 6개월 정도 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을사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상반기와 하반기의 변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을목 입장에서 사화를 볼게요. 얘는 뭐예요? 을목 입장에서 사화는 상관이 됩니다. 근데 이 상관은 식신하고 좀 다르죠. 왜? 순발력하고 그리고 집중력이 엄청나게 높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간지론적으로 비교를 한다 했을 때 여러분 을사년하고요 갑오년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갑오년? 웬 뜬금없는 갑오년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을사년 때 을목이 물론 목생화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속도가 느리지는 않는데 갑오랑 비교를 하면 저는 을목의 기운이 사화로 이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더딜 수 있다라고 봅니다.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고 변화의 폭이 무척 넓어요. 그래서 이 상반기에는 뭔가 체감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거든요. 이 갑오라는 간지를 볼 때 이 갑목이 오화, 정기죠. 정화. 이 정화를 생하는 거하고 을목이 사중병화를 생하는 거하고 뭐가 더 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폭이 좁을까요? 저는 갑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생화의 흐름만 보면 을목은 병화를 강하게 생하진 않죠. 그리고 이 사화 안에는 중기 경금이잖아요. 을경합의 양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을사랑 갑오랑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물상론적으로는 갑목이 나무고 을목은 꽃이잖아요. 그래서 갑목이 이 열을 상징하는 정화를 생하는 거하고 을목이 빛을 상징하는 이 병화를 생하는 걸 약간 구분해서 보자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을사년 때 내가 상반기에 뭔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과가 체감상 더디게 나타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오에 비교하면 갑목이 오화를 만날 때와는 다르게 을목이 사화를 만날 때는 목생화되는 속도가 조금 더 느리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지지에서 그 사오미로 흐르는 월이 있어요. 이때가 양력 5월부터 6월 그리고 7월입니다. 이때를 지나서부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름으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양상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원래 천간에서 보면 갑목은 을목으로 가고 을목은 병화로 향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화의 정기가 병화니까 천간 을목이 병화를 만나서 급격한 변화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화는 순수한 병화가 아닙니다. 이 무토하고 경금하고 이 병화가 땅에 내려와서 이루어진 아주 혼잡한 기운이죠. 그래서 기운이 순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초반에는 큰 변화가 체감되기 어렵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특히 여름을 지나면서 그 변화의 속도는 물론 사회적인 변화 양상 또한 급격하게 폭넓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사화가 되게 골 때리는 간지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지장간이 무토, 경금, 병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기가 중기인 경금을 유일하게 극하는 지지입니다. 이게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간지이기도 하거든요. 지지에서. 이 사화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개혁 그리고 문명의 빠른 변화를 상징을 해요. 제가 지지에서 가장 양기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육양이라고도 합니다. 뱀이 양기가 얼마나 강하냐면 다리가 없이도 물리를 그냥 헤엄쳐서 훅 건너죠. 반대로 지지에서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간지가 뭘까요? 해수입니다. 해수. 그래서 해수를 육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기가 가장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언제다? 을사년 초반이 아니고 사화의 힘으로 집중되는 시기, 즉 여름을 지나서라는 거죠. 을사 자체로만 보면요, 얘는 좀 화초가 만발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게 벚꽃 동상 같은 게 막 연상이 돼요. 근데 을사년에 이루어지는 변화는 아마 다방면에 걸쳐서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또 떠올려야 하냐면요, 사유축, 삼합을 떠올려야 돼요. 왜? 이 사화가 사유축, 삼합을 여는 생지이기 때문이죠. 보통 삼합이 딱 시작되는 해, 사화에 시작되는 일들은 이 사유축, 이 삼합이 마무리되는 축년에 뭐 종결이 된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학자마다 견해가 좀 다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사화가 역마잖아요. 역마. 근데 역마의 기운으로 어쨌든 금의 기운이 서서히 강해진다라는 거죠. 화의 기운도 있지만 이 사중 경금의 기운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운 때문에 사화가 결국엔 사유축 삼합의 문을 여는 생지인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사화가 개혁, 혁명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했죠. 금의 기운과 관련된 혁명의 변화, 이 금의 기운과 관련된 혁명적인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금은 화폐하고 관련이 크죠.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나 또는 관공서를 갈 때 신분 확인을 위해서 뭐 모바일 신분증을 쓴다거나, 저만 해도 병원에 갈 때 모바일 신분증을 써서 그냥 보여주거든요. 병원에서는 그게 되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데서는 그걸 허용을 안 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걸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역에 있는 사우나를 갔는데 어떤 지역민들은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지역 체크를 하고 바로 그냥 할인 적용받아서 입장을 했었거든요. 또 은행에 가면 우리가 공인인증서? 이거 발급받을 때 무조건 은행에 갔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공인인증서 안 쓰고요, 다 뭐 SNS나 뭐 모바일 메신저? 아무튼 요런 걸 가지고 인증을 하죠. 아니면 통신사 가입 정보를 통해서 인증을
하든가요? 근데 이런 양상이 조금 더 보편화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사화가 가지고 있는 이 육양의 기운, 그리고 생지로서의 역마의 기운, 그리고 금기운이 시작되는 이 금이 상징하는 화폐개혁,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예를 들면 뭐 전자결제, 시스템 이런 게 더욱 보편화되고 간소화된다거나, 또는 저는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뭐 가상화폐, 코인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요런 게 뭐 더욱 중앙화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급격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 어차피 26년 병원년으로 가는 이 흐름에 있어서 을사년은 이 다방면에 걸친 변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 병원은 투명 사회거든요. 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사회입니다. 숨길 수가 없는 사회가 돼요. 개인의 익명성 같은 것도 보장받기 힘든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그게 뒷받침되려면 화폐 개혁 쪽으로든 어떤 쪽으로든 이런 게 을사년에 큰 변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저는 지금 화폐 개혁, 뭐 금융 개혁 이것만 말씀을 드렸지만 금이 상징하는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을사년에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갑오년하고 을사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갑오년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개혁적 성향이 엄청 두드러지는 연도였죠. 목생화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갑오년에 일어난 사회적인 변화를 보면 속도가 엄청 빨랐는데, 저는 이 뭐랄까 개혁의 범위가 좁다고 해야 될까요? 좀 포커싱 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랬다고 봅니다. 너무 성급했어요. 이때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너무 성급하게 시작돼서 실패로 끝났던 이제 동학 농민 혁명,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근데 을사년에는 일단 1905년 을사늑약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하반기에 일어났네요.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과 체결한 불평등 조약이죠. 이게 그 을시년스럽다라는 말의 배경이 되기도 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게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의 그 식민지화가 되는 발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년 때 더욱더 사회가 더 크게 개혁이 될 건데 어떤 쪽으로든 그 발판이 을사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역사적인 사건하고 흐름 이런 걸 간지론적인 입장에서 조망을 해보면 을사년의 사회적인 변화 역시 상반기에는 살짝 속도가 느릴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완전히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병원년에 더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어떤 사회적인 혁명? 이런 거에 발판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을사년에 나는 뭘 해야 하나? 개운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운과 명은 정해져 있는데 내 개인이 어떤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을사년 상반기에는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성과가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발판은 언제 만들어진다? 하반기에 만들어집니다. 폭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의 양상을 좀 주시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요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워낙 이제 사회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인 변화 양상도 당연히 주시해야 되겠지만, 전 대중의 소비 성향, 그리고 뭐 트렌드, 하다못해 밈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뭐 카스테라 이거 유행했었는데 잠깐 사라졌잖아요. 특히 식음료 쪽이 변화가 엄청 빠른데 뭐 탕후루나 뭐 마라탕집 이런 것도 우후죽순 생겼다가 현재는 좀 많이 어려워진 그런 추세인 것 같고요. 이게 제가 12혼성까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을목이 사화 위에서 12혼성으로는 목욕지에 놓입니다. 근데 목욕은 특징이 뭐냐면 일단 섬세한 감수성,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예리한 직관, 이런 게 목욕지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되게 감각적이에요. 직관적이고. 그래서 이 목욕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을사일주도 마찬가지고요. 뭘 해야 되냐면 이 트렌드,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안테나를 세우고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을사가 갖고 있는 이런 목욕지의 특성, 이런 걸 잘 살리시는 분들이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뭐 광고나 홍보, 작가, 또 카피라이터, 그리고 뭐 패션업계나 또는 방송, 또 예술 쪽 이런 쪽에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목욕이 필요한 감각을 직업적으로 잘 활용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을사년부터 어쨌든 폭발적으로 화의 기운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특히 여름 지나서 하반기부터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변화가 생길 건데, 저는 상반기 했던 일들의 성과가 잘 안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상반기에는 막 단기간에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내가 이루고자 했던 일의 목표를 향해 좀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저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회적인 변화 양상을 유심히 살피셔야 돼요. 그런데도 일단 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중력을 갖고
꾸준히 내 기반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이거 좀 했는데 안 되네 라고 바꾸기보다는 그 방향이 확실하다면 꾸준하게 하반기까지 좀 밀고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을사년의 기운은요, 당연하지만 26년 병원년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25년 을사년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한 2, 3년 정도의 큰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 평정심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저는 신년 운세 콘텐츠를 만들 때마다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왜 을사라고 하는 이 간지의 기운이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오지만 이 개인의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환경이 개별적으로 달라질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신년 운세를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내년이 나한테 좋냐 안 좋냐 이걸 단적으로 알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흉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음양의 관점에서 길과 흉은 하나거든요. 희귀동소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한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군인은 전장에서 죽어요. 어부는 바다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어부는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를 하죠. 고기를 낚으면서. 그런데 배가 침몰하면 죽습니다. 군인은 평상시에 총을 메고 나라를 지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죽죠. 전장에서. 이 희귀동소는 내가 반기는 일, 꺼리는 일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잠깐 갑신년 이야기를 좀 더 하면 갑신년에 이 진토가 저는 인터체인지의 기운이 좀 강한 간지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체인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이 다른 겁니다. 구불구불 꼬여있는 거예요. 복잡한 거죠. 불안정하기도 하고요. 이 진토를 유리하게 쓰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불리하게 쓰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토를 유리하게 쓰시는 분들은 사주에서 목하고 화가 강한 분들, 불리하게 쓰시는 분들은 일단 수의 기운으로 조우가 치우쳐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진토를 좀 불리하게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목화의 기운이 강한 저 같은 경우는 갑신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일단 갑목은 저에게 제가 병화일간이거든요. 그래서 편인이고요. 진토는 식신이 됩니다. 갑신년 초에 저는 철공소에서 저만의 관점으로 명리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썼던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이 책 시리즈의 마지막 책을 제가 올해 12월 초에 이제 출간을 하게 됐어요. 갑신년에 어쨌든 저는 이런 일들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토가 저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기운이었지만 그래도 불리함이 없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인터체인지와 같은 어떤 불안정한 기운에 휩싸여서 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도 정리를 해야 했었고 뭔가 사업적인 방향도 다시 돌아봐야 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제가 곤혹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계획했던 거하고 좀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토를 목화가 강해서 유리하게 썼던 제 입장에서 갑신년의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여러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게 유리한 방향으로 매듭 지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을사년을 저는 조금 더 희망찬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별 사주 구성에 따라 이 펼쳐지는 환경에 모든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을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아주 힘든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내년도 을사년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관점으로만 판단하진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 운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럼 나는 이 운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신년 운세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운을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노력을 하면 그 운을 바꿀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을사년에도 저는 파이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그런 어떤 작은 꽃봉오리가 결국에는 크고 아름다운 꽃잎을 튀어내듯이 파이님들 각자에게 내년도 2025년 을사년이 무척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깐 을사년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요, 제가 을사년 초에 시작될 초명 명리 2기 초급반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제 수업은요, 기본과정 그리고 전문과정으로 나뉩니다. 기본과정은요, 취미나 교양 그리고 준전문가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전문가 과정은 전문상담가 그리고 명리를 도구로 한 연구자, 교육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문과정은 심화, 통변 그리고 실전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강의들은 총 12주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 기본 과정의 목표는 뭐냐? 명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나는 물론 내 가족 그리고 주변인들의 명식을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겁니다. 용신을 구하고 어떤 대세운의 유불리를 따져서 내 삶의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 전문가 과정은요, 내가 기본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일단 임상 경험을 쌓는 거예요.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고 그걸로 명리학을 독학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는 겁니다. 저는
제 수강생분들이 명리학을 도구로 전문 상담가나 연구자 그리고 교육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주 명리상담사 1,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 놓고 지금 심사받고 있거든요. 당연히 전문 과정을 다 들어야 자격증 시험 응시가 가능할 거고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제 1기 초면명리 수강생분들은 곧 전문과정 수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 과정 중에 초급반을 오픈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기초반 개강일이 언제냐면 2025년이죠. 25년 초인데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수업 시간은 저녁 7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인데요. 강의가 2시간이 있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15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Q&A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포함해서 저녁 10시에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수업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줌이나 구글 미트를 활용한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저는 수업을 함에 있어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명리를 원리적으로 이해해서 명리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테크닉적인 거는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이 사주 푸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수준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사주가 안 풀린다고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하게 되시더라고요. 모든 수업은 제가 이 시간에 시작을 하긴 하지만 당연히 동영상으로 녹화되고요. 유튜브에도 비공개로 업로드가 돼서 수강생들은 누구나 수업 종강 후 6개월까지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를 못하셨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다시 보기 기능을 통해서 반복 청취할 수 있으세요. 개인 일정이 생겨서 장기간 수업에 불참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무제한 복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석을 한 그 기간에도 진도를 따라오시기에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이 자세한 이 수업 과정 그리고 수강료, 수업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영상 설명란 그리고 댓글란에다가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수업 안내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영상으로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신 파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을사년 한 해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는 걸로 할게요.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